6.3 지방선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3주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전남 광주 통합을 이루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감 선거의 관심 역시 높습니다. 이번 통합 교육감 선거에 나온 4명의 후보가 어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방송되는 김우관의 세상만사는 장간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를 모시고 통합의 시대 전남 광주 교육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간호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죠? 네. 어제 그 4명의 후보가 예, 선관위에 예. 등록을 하면서 네네. 아주 그 인상적인 예. 그 기념 포즈를 취했더라고요. 예. 4명의 후보가 동시에 이렇게 네. 기념 포즈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라고 생각이 예. 되는데요. 심정을 예. 여쭤봐도 될까요? 뭐 저희들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거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과의 역할이기 때문에 4명 후보가 각각 경쟁하면서 후보로 나왔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정책을 서로 실현해보자 이런 마음속에 아마 함께 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장간호 후보님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첫 교사 발령지가 영광여중이셨어요. 예. 그때가 몇 년도셨어요? 99년 11월 1일 날 네. 발령장을 받고 학교에 갔습니다. 네. 예. 상당히 그 가슴도 설레었을 것 예. 같고. 예. 그런데 그 제가 그 프로필을 봤더니 예. 시국 사건 임용재해 특별법에 따라서 네. 발령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90년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를 졸업했는데 그때 정부가 그때 군사 정권이었던 노태우 정권이었습니다. 데모를 하면 발령장이 있는데 그 발령대장에 전라남도 교육청 발령대장에 장간호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다 빨간 줄을 쭉 그었습니다. 데모 시국 사건 관련자는 발령을 내지 말라고. 근데 이게 상당히 불법적인 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선이 되고 나서 99년도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은 빨리 학교 현장으로 보내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한 250명 정도가 시국사건 임용재해자 특별복지법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영광여중에 학교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민주화 덕분이기도 한 거죠. 예. 네. 그렇게 그 염원이었던 학교 일선에 돌아갔었을 때 남다른 어떤 그 소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 뭐 이것이 남달랐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활을 거쳐서 지난해 2월 오령중학교 교사를 마지막으로 명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25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연을 담고 교육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많았을 건데 그 소회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과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성장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도 하고 교무부장도 하고 아마 학생부장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3가지 학교 역할을 한 선생님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작년까지 했던 역할이 학생부장이어서 저희 오령중학교 아이들이 한 8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아침에 애들 얼굴 보고 이름 보고 인사 나누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좀 젊게 보이는 이유도 아이들과 함께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꿈들이 아이들한테 잘 좀 되새겨져서 교육 활동이나 교육 환경들이 개선돼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교육 조건이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교직을 퇴직하시고 이제 사회 활동도 이제 많이 하셨던데요. 현재 그 직함으로는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그리고 국민주권 교육포럼 대표,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전남교육회의 공동대표로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뭐 이전에는 정교조 전남 지부장 그리고 전국
정책실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예. 이런 그 왕성한 활동에도 아무래도 우리 이제 대중들한테는 그래도 낯선 감이 있습니다. 저도 뭐 사실 오늘 후보님을 인터뷰하면서 오늘 이제 처음 뵙는 저도 처음 뵙고요. 예. 일단 그 인상을 보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쩌실지 모르는데 상당히 소탈하게 보이시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 있어서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상당히 얼굴이 천진난만하게 보인다고 할까? 감사합니다. 예,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는데. 아니, 그렇게 연배가 높진 않습니다. 예, 뭐 저한테도 뭐 첫 인상을 좀 말씀해 첫 인상이 주시죠. 너무 듬직하시고 이분은 꼭 형님같이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후보님 이력을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시청자분께 더 어필할 수 있는 이력이 있으시다라면은 간단하게 뭐 더 소개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80년대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그때가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이어서 아시는 것처럼 5.18을 겪었던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학생이 됐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또 수배도 걸려갖고 공장 생활을 제가 꽤 했습니다. 공장 생활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삶과 처지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되면서 민주노총 초대 조직부장을 광주 전남 조직부장을 역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곳, 힘든 곳이 보살펴져야 참 그 사회가 좋은 사회구나라고 생각했고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후보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초대 통합 교육감에 왜 장관호이어야 하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등교할 때마다 이제 고민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은 괜찮은가? 앞으로 더 나아질 건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아이의 삶이 지금 어떠한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 좋겠는가. 이런 고민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남 광주 특별시가 새로운 교육에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과거의 교육이 아니라 미래의 교육으로 나아가는 특별시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광주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까지 등장을 했고요. 전남은 뭐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34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자살을 시도한 학생이 3년 만에 2.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거고 또 학교 안에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상당한 건조한 관계로 그래서 문제가 갈등이 생기면 그냥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는 이런 학교 공동체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기 앞에서 현직 교육감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냉정히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광주 교육감은 재판 중에 계시고 전남 교육감은 수사 중에 계십니다. 두 교육청이 나란히 청렴도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해서 교권을 지켜달라 하고 행정 업무를 줄여달라 하고 체험학습을 할 테니까 교사들을 보호해달라고 애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낡은 관행에서 젖은 사람이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25년간을 전남에서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두 지역의 정서와 교육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초대교육감은 이런 두 지역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현장을 알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 지점에서 장관호가 새로운 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서 당당히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통합 그 교육감에 대한 기대가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지금 높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방금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들한테는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저도 동감이 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더 드린다 하면은 후보님의 그 핵심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이 상당히 눈에 띄던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존의 교육 정책 또는 교육 철학에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와 사회가 아이의 시간과 속도를 쭉 끄집고 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친구가 있으면 그냥 따라오게 하고 못 따라오는 친구는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앞으로 교육은 아이의 시간과 속도를 맞춰주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모두가 빛나는 맞춤형 미래 교육으로 이게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진짜 고민 한번 해야 된다. 하나는 한 명만 1등인 경쟁 교육. 한 가지 방향만 가르치는 이 경쟁 교육에서 모두가 1등인 360도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런 겁니다. 모두가 주인공인 교육을 시작해 보자. 내 인생의 1등은 누구인가? 질문해 보면 누구일까요? 저는 각자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1등인 사람들을 만들자. 이게 진정한 교육이지 않겠냐. 그래서 유아는 놀이와 독서 체험으로 공부 근육을 튼튼히 세워내고 초등학교는 기초학력, 기초체력을 잘 세워주고 중학교에서는 학습 코칭, 체험 코칭 또는 관계 코칭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새로운 배움의 문을 열어주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진로를 준비하고 진학을 준비할 때 공교육 체계 안에서 그 진로 진학을 매칭할 수 있도록 1대1로 매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 근육, 공부 근육, 그다음에 인성도 실력도 짱짱한 교육을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교육이 시작될 거다. 그러니까 이걸 잘하기 위해서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연간 한 120만 원의 기본교육수당을 이제 지급하자. 그렇게 되면 경제적 조건도 하나 극복하면서 출발선도 맞춰가면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교육감 혼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너무나 커진 권력인데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권력이 독점화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고 저는 청렴도 문제도 이 문제에서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독점화된 권력을 내려줘야 된다. 그래서 교육 주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공동정부를 수립하자. 권력 독점을 없애고 교육 예산 실명제도 도입하고 교육 주체들이 함께 결정하는 참여 협력 기반의 교육 거버넌스. 저는 이제 K 교육주권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앞으로 교육과 돌봄은 저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시스템과 책임 구조를 만들어내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새로운 공간이 열려지는 겁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저희들 어렸을 때 봤을 때 동네에서 잘 놀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동네에서 안 놉니다. 학원은만 가지. 그래서 동네에서도 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과 학교에서 튼튼한 교육을 우리 아이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되면 전남 광주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교육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가슴에 와닿는 말씀 중에서 모두가 주인공이다. 우리 모든 학생들한테 이런 또 자신감을 불어준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교육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후보님은 차타가 공인하는 진보 진영의 교육감 후보입니다. 근데 이건 한편으로 또 역으로 또 우리가 보자면은 실력을 강조하는 교육 이념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후보님이 강조하는 학생들의 그 인성과 실력 어떻게 균형감을 이뤄야 할지 이 점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인성도 실력도 저는 짱짱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진보 진영의 교육감들은 실력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네. 하죠. 아마 이제 그 오해가 이제 입시 문제인 것 같아요. 워낙 입시 문제가 우리 아이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어서 입시 경쟁 교육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마 실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고 있는 건데 저는 인성을 바르게 세우고 그 인성 바탕 위에 자기 실력을 세워야 올바른 인간이 된다고 보는데 한편에 실력이 있어야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이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려면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 이제 그런 편에서 보면 인성과 실력은 함께 키워주는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인성을 좀 짱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두 가지로 좀 하나 보고 있습니다. 옛날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지역에 갔더니 아이가 담배를 피고 있는 거죠. 그 어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하나 있는데 어른들이 지나가니까 얼른 아이가 고개 돌리고 뒤로 이렇게 담배를 숨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른들이 지나가도 담배를 피면서 후 불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교육이지 않겠냐. 근데 이때 교육은 학교만 갖고는 안 되고 지역이 돼야 됩니다. 지역에 어른이 있다는 이야기가 함께 이야기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인성을 만드는 곳은 가정과 지역과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공간에서 함께 인성을 만드는 곳들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인성의 문제는 사회 역사적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 또는 공동체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풍부한 곳이 저희 전남 광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교육원을 좀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전남 광주는. 그 공간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실력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실력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 체력입니다. 그래서 공부 근육도 좀 키워야 되고 마음 근육도 좀 키워야 된다. 요즘 심리 정서적으로 너무 아이들이 힘들어해서 그래서 자살률도 많고 그래서 심리 정서에 튼튼한 마음 근육도 좀 키우고 두 번째는 공부가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과학 선생이었는데 선생님 왜 과학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수학 공부가 너무 어려우니까 수학 공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건데 저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튼튼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회에서 잘 살려면 또 관계 맺고 잘 살려면 공부 근육이 있어야 된다. 이게 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공부 근육은. 저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실력을 짱짱하게 해주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유아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좀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걸 잘하려면 교육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광주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 그 키에 맞는 의자가 제대로 구비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척추도 많이 상하고 막 이런다 근데 거꾸로 전남 같은 경우는 그 키 높이 조절 장치가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광주가 또 없다 그래서 아 이럴 수 있는 거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과밀학급 학생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줄여줘야 아이들이 인성도 실력도 짱짱한 교육 환경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성, 실력 짱짱 상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 인성 교육의 출발은 뭐 저희들 뭐 어렸을 때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렇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얘들의 어떤 A라든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 얘들이 하나 뭐 둘이다 보니까 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사실 언제부터인가 우리한테 그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졌다. 그렇죠. 그러면서 인성도 멀어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우리 후보님께서 교육감이 되신다 한다면은 인성과 실력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그런 학생 교육에 전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는 그 통합전의 그 현역 교육감 두 분이 동시에 이제 출마를 했어요. 이것이 이 통합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묘미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주시 이정선 교육감 그리고 김대중 전남 교육감 우선 이정선 강주시 교육감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주로 공과 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기 때문에 주로 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신뢰를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교 동창생을 감사관으로 불법 채용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십니다.
감사관은 교육청의 비리와 부정을 감시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에 사적 인연을 앉혔다는 것 그 자체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받고 있는 교육감이 새로운 교육감이 되겠는가라는 것은 아마 우리 특별 시민들이 다시 한번 좀 스스로 자문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그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한테 패드하고 노트북을 나눠주셨다 하더라고요. 한 1,100원 정도 주셨는데 제가 학부모 광주 간담회를 하시는데 한 5번 했거든요. 하나같이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 쓰도 않고 있다고. 그 돈이 있으면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고. 예산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육적 관점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업가적 관점으로 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 철학 관점에서 좀 되돌려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논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력 광주 문제를 입시 경쟁 교육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자기 삶의 역량으로 내 삶의 역량으로 광주가 잘 키우고 있는가 그것이 저는 실력 광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살든 간에 자기 삶의 당당함을 가지고 자부심 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정성 교육감님이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교육감에 대한 평가도 뭐 같이 한번 해주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여서 뭐 김대중 교육감님이 여러 공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요즘 최근에 두드러진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어쨌든 청렴도 문제입니다. 그 청렴도 문제 중에 청렴도인데 이 체감도는 교직원과 학부모 민원들이 느끼는 부패 비리에 대한 체감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역대 처음으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직원, 학부모들이 민원인들이 가장 부패하다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저는 이건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최근에 항공료 부풀리기 같은 경우는 환수 조치 됐지 않았습니까? 그걸 단적으로 예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좀 증폭되고 있는 그 카지노 사건 문제는 저는 이 부분은 좀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뜬소문이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학교 현장보다는 홍보비로 너무 많이 쓰였습니다. 홍보나 행사에 너무 많이 치중하시지 않았냐. 5일 하는 행사에 한 180억 정도 쓰시고 또 화장실 공사 하나 하는데 한 15억 정도 썼습니다. 좀 호화성 화장실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수십억 예산들을 행사를 아이들도 동원하고 시군교육청의 행사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전시성 행사가 되어 있어서 교육은 없고 정치만 있다 이런 평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도 좀 잘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전남이 그 코로나 이후에 한 1조 3천억 정도가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쓰셨습니다. 원래 이제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은 그 어떤 일이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를 대비한 안전판인데 그 비상금을 전혀 남기지 않고 다 쓰셨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감도 이제 전공 교체하자. 새롭게 해서 새로운 교육 한번 시작해 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은 정성홍 후보와 단일화에 일단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보가 되셨죠. 정교조 출신의 이제 단일화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단일 후보로 낙점이 되시면서 남다른 감회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정성홍 후보하고는 저하고는 오랜 교육 동지이시고 정교조가 어려웠을 때 서울에서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아는 형님이기도 하시고요. 또 훌륭한 교육자이기도 하셔서 누가 되든 전남 광주 교육을 좀 새롭게 판을 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저는 이제 운이 좋게 누구도 여론조사에서 누가 1등일지 모르는 조건에서 운이 좋게 단일 후보로 낙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점을 상당히 무겁게 또한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성호 후보께서는 또 흔쾌하게 저희 선거대책본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님을 맡아주시고 넉넉한 가슴으로 지금 저보다 더 열심히 현장을 좀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 신뢰가 저는 아이를 향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단일화 후보가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두 후보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전남 광주 교육이 아이를 향한 교육으로 방향으로 단일화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지점에서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전남 광주의 새로운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스튜디오 오는 길에 보셨는가 모르는데 정성호 후보의 그 프랑카드가 저 앞에 멋지게 걸려 있습니다. 크게 걸려 있는데 제가 이제 정성호 후보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보지는 안 했는데 정성을 다한 뭐 이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히 저도 이제 가슴에 와닿아서 한번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그리고 이제 단일화를 이루고 나면은 상당히 내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뒤로 빠지는 그 대부분의 그러시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선거보다 더 열심히 한다. 뭐 이런 부분은 정성호 후보가 갖는 그런 인성이 엄청나시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또 후보님이 또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정성이 다한 교육 장관이어라. 여기 이게 이제 저희랑 딱 맞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장관여를 그렇습니다. 정성이 다한 교육 장관이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분이 케미가 뭐 많은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정성호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자처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아마 나름대로 상당히 그 좋은 공약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후보님께서 지금 가장 활용하고 있는 정책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가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도 그렇고 특별시는 자치분권의 시대가 활짝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지점에서 이제 정성 후보께서 책임 분권형 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 저도 이건 전적으로 동의한다. 교육감 혼자 독점화시킬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광주가 2개 교육지원청, 전남이 22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보면 그 권역 책임형 분권 구조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성 후보님의 고민이었거든요. 저 또한 이제 광주권, 그다음에 서남권, 동부권 이렇게 해서 분권형 교육청 연합 체계로 가자. 그래서 각각의 지역이 독자적으로 그리고 자립적으로 그 지역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각각의 지역이 공평하게 또는 공정하게 자기 지역의 특성과 특색에 맞게 전남 교육정책, 전남 광주 교육정책을 실현시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분권형 교육 체계라는 말씀에 상당히 그 공감이 가는 대목이 이제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광주 전남의 그 여건이 교육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상당히 이제 가슴속에 와 닿는데 그것이 가장 그 우리 지금 통합을 이루면서 극복해야 될 가장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광주권이 갖고 있는 산업구조 또는 생활구조하고 동구권이 갖고 있는 생활구조나 산업구조 그리고 서남권이 갖고 있는 산업구조나 생활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그럼 이 생활구조와 산업구조의 바탕을 둔 교육정책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광주로 통합할 수도 없고 서남권으로 통합할 수도 없고 동부권으로 통합할 수도 없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려면 그 지역의 자치와 분권의 권한과 책임을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더 깊게 들어간다면 광주에는 5개 구가 있는데 5개 구에 교육지원청이 설립돼야 된다. 그래서 그 구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과 활동력들이 아이의 삶을 보장하는 교육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권한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2개 시군에다가 5개 구가 함께해서 27개 시군구 교육지원청이 형성돼서 분권형 자립형 교육행정을 펼쳐보자. 이렇게 되면
각각의 지역이 특성이 맞으면서 그러면서 전남 강주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방금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대도시권인 강주 그리고 중소도시권인 목포, 순천, 광양, 나주 뭐 이런 또 그 중소도시권 그리고 일선 이제 군단위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심각한 것은 우리 이제 전남 지역에는 섬이 많이 그렇죠.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남 자체적으로 할 때만 해도 할 때 교육감 정책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남하고 또 섬하고 또 교육 그렇죠. 상당한 격차가 정책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보님께서 지금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그 지역의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기관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구례에 가시면 영방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그 영방초등학교는 아마 대한민국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학교입니다. 그 아이쿱이 있는 그렇습니다. 아이쿱 옆에 영방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영방초등학교가 단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교실에서 문을 활짝 열면 운동장으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안쪽에서 문을 열면 도서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3, 4층도 없습니다. 안전성까지 구축해서요. 그 해당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학교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전남에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아마 이 장점이 섬으로 들어가면 아마 유례가 없으면 치유할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친구들, 잠시 쉬어야 될 친구들한테 치유 환경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섬이나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에 좀 지쳐 있는 친구들이 교육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치유 회복하면서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은 이제 전남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서로 간의 장단점이 잘 이용하면 저는 전남에서 가장 멋진 교육이 펼쳐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용방초등학교 방금 저도 이제 그 학교를 처음 이제 그 교육 환경을 이제 처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이제 그 지면을 통해서 학교를 한번 소개를 꼭 한번 가보십시오. 해봐야 될 필요성을 방금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 이제 선거 이제 뭐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3주 정도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지금 거론됐던 후보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후보님께서 가장 경계를 하고 있는 후보를 꼽은다라면은 어느 후보가 있을까요? 당연히 현직 교육감의 김대중 교육감이시죠. 뭐 여론조사가 1등이시기도 하고 또 이름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교육감 선거가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또 기호가 없는 선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가지고 하는 선거여서 저는 이제 김대중 교육감이 또 전 대통령 이름과 너무 같아서 뭐 그런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교육 행정들이 꼭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후보님께서 교육감이 되신다라면은 지역이나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교육감을 바꿨더니 이 정책이 가장 체감이 될 수 있다라는 정책을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진짜 많은데요. 진짜 많은데 뭐 기본교육수당을 지급하겠다, 무상 교통버스를 실현하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체험을 해주겠다는 거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씨앗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씨앗보험. 네, 씨앗보험. 이게 학교 안이든 밖이든 아이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안전사고가 있을 때 그걸 한 가정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전체적으로 책임지자. 그래서 씨앗보험을 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씨앗보험은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험 형태거든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는 고등학교가 졸업할 때 정도 되면 한 5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사회 첫 진출 자금을 줄 수 있다. 국가와 사회가 사회 첫 진출로 나아가는 것을 축하해 주면서
또 등록금이라든지 또는 취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그 진출 자격금을 줄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친구들이 느끼는 국가 사회에 대한 생각과 내용도 달라질 거고 그러면서 자기 삶과 국가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씨앗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장관호 후보님을 모시고 나눈 인터뷰가 자칫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통합교육감 선거에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시도민들의 교육감 후보 선출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